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파이 네트워크가 드디어 아주 중요한 변화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게 앞으로 파이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가 될지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파이를 믿고 지지해온 분들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회의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던 분들도 아마 다들 이 답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오늘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변화죠. 바로 마이그레이션과 기술적인 혁신들을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파이 같은 프로젝트가 세상에 나올 때 시장이 어떻게 뜨겁게 반응하는지, 그 야망과 기회, 그리고 그 이면은 뭔지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벌써 33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새로운 AI 기반 신원인증, 바로 그 KYC를 통과해서 자기가 채굴한 파이코인을 진짜 블록체인 위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그레이션이 갖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그냥 스마트폰 앱 안에 숫자로만 찍혀있던 파이가 이제는 사용자가 자기 개인 지갑에서 완벽하게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약속이 드디어 진짜 자산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힘은 대체 뭘까요? 바로 오픈 메인넷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핵심 기술. 그중에서도 우리는 탈중앙화 금융, 바로 디파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암호화폐가 좀 낯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디파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는 은행 같은 중앙기관 없이 그냥 코드란 시스템만으로 개인들끼리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파이가 바로 이 딥한 생태계를 직접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파이가 공개한 테스트넷의 기능들입니다. 사용자들이 자기 진짜 돈을 넣기 전에 이 안전한 놀이터에서 거래도 해보고 토큰도 바꿔보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도 해보고 디파이의 핵심 기능들을 위험 부담 없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게 설계한 거죠. 이건 파이가 단순히 결제 수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파이가 이렇게 자체 생태계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 전체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파이가 곧 뛰어들게 될 이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ITLX 월렛 런칭 이벤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열풍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략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대규모 사용자 확보 전략의 정석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암호화폐를 경품으로 딱 걸고 스핀 같은 게임 요소를 넣어서 사람들이 일단 한번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말 잘 짜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게임화, 영어로는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친구를 초대하거나 어떤 미션을 하면 티켓을 주고요. 이걸로 서로 경쟁하는 리더보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사용자들이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퍼뜨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죠.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 구조를 한번 보세요. 상위 랭커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상이 집중돼 있죠. 고가의 전자제품에 상당한 현금까지. 이걸 상위 소수한테 몰아주면서 이 플랫폼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유저들의 아주 강력한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요즘 웹 3.0 분야에서 거의 교과서처럼 쓰이는 초기 성장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 런칭이든 아니면 이런 대규모 프로모션 이벤트든 이런 엄청난 열기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열풍에 그냥 휩쓸리기 전에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만 해도요, 곧 1억 7,500만 개가 넘는 코인이 시장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초기 매도 압력, 그러니까 공급 쇼크를 일으킬 수 있죠. 앞서 본 ITLX 같은 이벤트는 리스크의 종류가 좀 다른데요. 초반에 막 뜨거웠던 프로모션 열기가 식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 바로 그게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요 리스크들입니다.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하려고 팔면서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격 변동 속에서 공포나 탐욕에 휘둘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회와 리스크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요,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 바로 개인 지갑을 안전하게 다루는 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특정 지갑을 추천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갑을 쓰시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원칙들을 이 화면을 예시로 들어서 단계별로 짚어드릴게요. 모든 개인 지갑의 첫 단계는 생성입니다. 앱 다운로드하고 새 지갑 만들기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1차 방어선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단계.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백업, 즉 12개의 복구 구문을 안전하게 기록하는 거죠. 이 단어들이 바로 여러분 자산의 마스터키예요. 반드시 순서대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곳에 손으로 직접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파이 사용자들이 메인넷으로 이전할 때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요.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준비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곧 실제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되겠죠. 그 시장은 우리가 본 것처럼 깊은 기술적인 가능성과 동시에 아주 잘 계산된 열풍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과연 파이의 거대한 커뮤니티와 이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실험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더 나은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